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밍 원 트위치 Fostering Participatory Communities of Play Within Live Mixed Media라는 논문에 발표를 하게 된 이원종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카이 2014에 발표된 논문이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참여형 커뮤니티 발전에 관한 연구한 논문입니다. 우선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 소개하면 라이브 스트리밍은 고품질의 컴퓨터 그래픽과 비디오를 저품질의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결합하여 독특한 소셜 미디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큰 화면에는 게임 화면이 있고 좌측 하단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트리머의 얼굴 화면이 있고 또 우측에는 시청자들의 채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 플레이 영상을 방송으로 공유함과 동시에 보통 다시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함께 생방송으로 송출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는 스트리머나 또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채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트위치 스트리밍이란 정식 명칭은 트위치 TV이며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월 평균 시청자 수가 약 3,400만 명 이상이고 수만 명이 넘는 스트리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시청자와 스트리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스트리머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IRC라고 불리는 자신의 고유한 채팅 채널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의 채팅 예시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치 스트리밍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프로게이머의 개인 방송 영상인데 오른쪽 아래에는 스트리머 얼굴이 보이고 왼쪽 아래에는 채팅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치에서는 특정 조회수를 넘는 스트리머에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광고 수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구독이라는 행위를 통해 광고를 스킵하고 채널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익금 또한 스트리머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입니다. 연구진들은 11명의 스트리머와 4명의 시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스트리머들의 경험, 스트리머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의 목표 등이 있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테마와 카테고리별로 1,700개의 유닛들로 분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테이블 1은 스트리머들에 대한 내용이며 다양한 시청자 수를 가진 스트리머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파트너십은 팔로워가 10,000명이 넘는 스트리머부터 체결되었으며 성별은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스트리머 11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테이블 2는 시청자에 대한 내용이며 시청자는 많은 스트리밍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로 선정되었습니다. 마더레이터는 일반적으로 매니저와 같은 개념으로 스트리머 채널의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드 플레이스는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가정과 직장을 제외한 공적 장소로 체육관, 카페, 교회, 공원과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콜드 미디어는 해상도와 참여도에 따라 미디어를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쿨 미디어는 전화통화와 같이 해상도가 낮지만 참여도가 높은 미디어이고 핫 미디어는 영화나 사진과 같이 해상도는 높지만 참여도는 낮은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참여도가 낮다는 말은 사용자가 미디어에 참여해서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견점과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컨텐츠, 스트리머, 커뮤니티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게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처음에 스트리밍을 시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리머와 그 커뮤니티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호작용과 영향의 중요성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시청자들은 해외에 있는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스트리머들 또한 친구와 같이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 시청자와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에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터뷰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레귤러라고 하는 어떤 소속에 대한 정기적인 멤버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드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귤러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구독과 같은 행위가 해당 스트리밍 채널에 소속되어서 레귤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트위치에서 사용하는 이 구독 그리고 이제 레귤러가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는데 이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8년 차까지 다양한 아이콘을 통해서 구독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귤러들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사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원들이 새로운 뷰어가 레귤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보통 스트리밍에서는 새로운 뷰어가 채널에 들어왔을 때 이 마더레이트들이 환영을 해주고 스트리머 채널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핫앤쿨 미디어를 통한 히스토리 공유가 되겠습니다. 스트리머가 게임에서 슈퍼플레이를 하였을 때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플레이 화면과 웹캠을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스트리머 또한 시청자들의 채팅 참여를 통해서 흥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이 스트리머의 웹캠을 보고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동영상 하나를 가져와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은 오킹이라는 한국 트위치 스트리머 동영상인데 스트리머가 시청자의 100만 원 후원에 대한 리액션을 하고 시청자 또한 이 리액션에 대해서 우측 아래 채팅창을 보면 크크크크크 같은 이제 그들의 재미를 표현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스트리밍 규모가 커짐에 따른 참여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시청하는 채널을 매시브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시에 20에서 60개 채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스트리머의 경우 시청자들이 채팅에 일일이 소통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스트리밍 규모가 커지면 채팅량이 증가하여 스트리머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채팅창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한 경우 스트리머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자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연구 중에 동시 시청자가 5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1대1 소통이 당연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스트리머 인터뷰에서도 100에서 150명의 시청자가 의사소통하기 제일 좋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드플레이스의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자만 채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스트리밍의 개방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스트림에서도 서드플레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웹캠이나 채팅창 크기 조절을 통해 사용자가 핫 미디어인 게임화면과 웹캠에 집중할지 아니면 쿨 미디어인 채팅창에 집중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청자가 참여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해 시청자들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시청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시청자들을 분할하여 해당 그룹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무 의미 없이 랜덤하게 분할하면 안 되고 관심사나 참여 기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서드플레이스가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이점으로 인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핫, 쿨 미디어의 결합이 이러한 서드플레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넓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